번째는 이제 왜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몇 년을 듣고 공부를 해도 왜 이게 체험이 안 오느냐. 뭐 내가 뭐 다른 거에 뭐 관심 갖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수행을 따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문 듣고 요거에만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데 왜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체로 반응이 뭐냐면 다 이해는 하겠대요. 머리로는 다 알겠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이게 맞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런 그 발심도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그 감각적인 상태도 아니고,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로서, 이거구나, 저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문이라는 것은 다 언어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인데 뭐 그러면 뭐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가 한 번의 도약, 그러니까 분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 속에서 구속받고 살다가 이 생각, 분별 의식에서 한번 이제 빠져나와 본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별이 닿지 않는데 눈을 뜬다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어떤 도약과 같은 거거든요. 뭔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경계가 사라진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초월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건 언어적으로는 이제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언어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 대체로 이제 설법이 되냐면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 있지 않다. 보는 게 이것이고 듣는 게 이것이고 느끼는 게 이것이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다. 새소리가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게 손가락 드는 게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딱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극이 들어가죠. 이게 소리의 감각이든 간에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이든 간에 아니면 언어적인 표현이든 간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형태의 분별이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분별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도 아니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도 아니고 듣는 게 이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걸어가는 게 이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도 아니에요. 어떠한 분별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떠한 분별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깨닫고 보면 어떠한 분별도 이거라는 걸 알아. 근데 깨닫기 전에는 어떠한 분별도 해당이 안 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러죠.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거나 우리 옛날에 뭐 선사들 얘기 빌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 맨 처음엔 사람들은 눈이 빠지게 손가락을 쳐다보죠. 손가락의 움직임을. 그러다가 이건 이 손가락도 아니다. 이거는 모양이 없는 거다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돌아가냐면 손가락을 드는 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 이렇게 한다고요. 손가락을 드는 지금 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자꾸 손가락을 드는 이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손가락을 드는 이것이라는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마음에 없을지라도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이것이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경계에 따라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은 마음에 없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해석, 생각에 빠져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을 비추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아니지만 이 순간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 때 분명히 이 소식인데 손가락을
손가락도 아니지만 손가락을 드는 이것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 자꾸 손가락을 드는 이겁니다라고 법문 중에는 얘기하니까 이게 손가락을 드는 이런 식으로 쥐고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도 아닙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드는 이것도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또 사람의 의식이 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해? 손가락을 드는 이런 모양 없는 것,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모양 없는 것. 모양 없는 것. 이거를 다 비추고 있는 모양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생각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모양 없는 것이라는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모양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뭔가 뭐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이 없는 어떤 감정 상태를 또 집착해요. 일이 없는 거를 도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일이 없다, 편안하다, 시끄럽지 않다. 이것도 사실은 모양인 것이고 분별인 것이고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 상태에 들어가면 아 이게 공부인가? 라고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감정적인 분별인 것이고 벌써 표상인 거거든요. 의식이 작동해서 아 편안하다, 일이 없다, 걸림이 없다 이것인 것이지. 그러니까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이게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도 아니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왜? 가만히 있으려는 어떤 의식이 작동한 것이고 가만히 있으려는 그 욕구가 발동한 거거든요.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반연. 마음이 벌써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는 것도 사실은 분별인 것이고 그 조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작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작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것인가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워낙에 그런데 단련돼 있기 때문에 그 평생을 하던 짓이 그거니까 뭔가 딱 소리만 쳐도 아 이거 탁자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도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에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뭐가 있냐, 그 생각에 뭐가 있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탁자 치는 소리다, 아니면 두드리는 거다라고 하면 벌써 이거는 어긋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남아있으면 도에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이해도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감각도 아니요. 어떤 식의 내가 의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거. 이게 딱 한 글자도 아니야. 딱 한 글자도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의지하면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이 반연해서 어떤 욕구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기대, 바램, 집착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자기 본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사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분별이거든요. 분별 의식. 그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는 다 분별된 상이고, 그 분별된 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내 몸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타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닌 물건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우주가 다 있죠. 우리 생겨나고 사라지는 여기 속에. 왜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생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생사에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해, 진실하지 않은 거에 떨어졌고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뭐냐? 이 본질의 본성에 통하고 이 공부가 힘을 얻고 분명해지면 두 가지가 해결돼. 왜? 법에도 밟고 생사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법에도 밟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야?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 이 세계의 참모습이 뭔가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법에 통했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 그 법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우리가 해탈자재한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서 여기에 통하면 법의 진실에도 밝아졌지만 생사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생사해탈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공부가 분명해지면. 근데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거 있죠. 분별로. 두드리는 거네. 손을 드는 거네. 손을 이거를 드는 거를 비추는 모양이네. 딱딱딱 두드리는 거네. 이건 다 생사야. 법이 아니라 이거 생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여전히 법에도 안 통하고 생사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한 번에 완전히 도약, 완전히 벗어남, 생사, 현상 경계가 아닌 거에 대한 눈뜸?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법에도 통하고 생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에 떨어지고 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이 사실은 공부의 큰 장애인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심이라고 얘기해요. 분별심이라는 거는 생각을 포함한 다른 식의 분별상들. 그러니까 이걸 오음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감각적, 이게 어떤 눈밖에 드러난 어떤 사물로서의 어떤 분별. 그 다음에 생각으로서의 분별. 그 다음에 감정으로서의 분별. 그 다음에 어떤 욕구로서의 분별. 그 다음에 이 사고작용, 인식작용으로서의 그 분별상을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해? 분별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생각이 멈춰져야 된다, 생각 이전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를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괴로움에 빠질 때 보면은 어떤 아주 깊고 미세하지만 깊은 어떤 분별의식, 따로 있다는 의식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게 생각으로 막 관계를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번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는 게 이제 생각이죠. 사유거든요. 사유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생각이 떨어지면 감정도 덩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거는 의식의 범주 안에서 공부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깨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 그게 바로 생각 이전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물들지 않은, 아무리 생각이 날고 뛰어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한 그냥 꿈을 깨야 되는데 꿈속에서 꿈을 깨는 꿈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해요. 한 번 죽어야 된다. 뭐가 죽어야 된다? 분별하는 마음이 죽어야 된다. 어떤 식의 대상화에도 떨어지지 않고 해석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감정 상태에도 빠지지 않고 감각에도 떨어지지 않고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은, 마치 순간적으로 이게 확 세상이 돌아갈 대로 다 돌아가는데
뭔가 확 정지돼 있는 듯한 느낌?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 아니면은 온갖 것이 다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전혀 물들지 않은 어떤 이 바탕성이 확 이게 자각된 거와 같은 그런 식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법문을 여기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통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가 아니라 공명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제 생각이 잘 보이고 감정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화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그러면서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것들에서부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소식이 안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이런 식으로 언어화돼서 이 개념 안에 담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깨닫고 나면 A라고 얘기했든 B라고 얘기했든 A가 아니라고 얘기했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의 분별 의식으로도 찾으면 안 된다. 이게 정견이거든요. 정견이 서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아, 이거 치는 거? 이 생각이 탁 일어나. 아, 또 망상에 떨어졌구나.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멈추게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생각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도 순간적으로 해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손 드는 여기에 딱 마음이 딱 대상에 딱 떨어지면 또 이게 또 습관적으로 대상에 떨어졌구나. 이게 멈추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멈추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한참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또 생각이 망상에 떨어진 줄 아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그게 좀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딱 어떤 정지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간 그래서 바른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된다. 어떤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우리 언제나 이 하나를 쓰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언제나 이걸 하나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경험하던 그 어떤 대상이 아니다. 그건 내가 생각으로 그릴 수도 없고 감정 상태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소리도 아니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소식이 온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그림자가 있어. 어떤 식의 감정 같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이고 생각으로 이게 막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법은 그런 식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가. 뭐가 미진한 것 같고 여전히 뭔가를 어느 공부의 어떤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전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뭐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데 늘 이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런 말이 이런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이 없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막 해도 찔리는 게 없어요. 꺼리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엄경인가? 구지보살 얘기가 설통, 종통 얘기가 나오거든요. 종지에도 통하고 말에도 통한다라는 거는 종지에 명확하게 통하면 말에 걸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식의 분별이 도라는 그런 그 망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제해진다 이거예요. 온갖 말에도.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정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자꾸 아무리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져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말에 떨어지느냐, 분별에 떨어지느냐, 대상에 떨어지느냐. 처음에는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 막 재밌어요. 너무너무 말이 재밌고 뭔가 막 이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도 있어. 왜냐하면 눈앞에 이거라니까 얼마나 쉬워. 예전에 막 아득한 먼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아득함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눈앞에 이거라고 하고 막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석 달 안에 못 깨달은 바보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석 달 지나보면 알아요. 아득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안 되냐? 그 심정 알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막 체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배운 게 짧아? 그리고 발심이 부족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사까지 왔는데. 선언 근처에. 근데 자기를 안 봤던 것 같아. 이 가리키는 손가락 따라가고 말에 따라가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과거에 떨어지고 미래에 떨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내가 순식간에 이런 거 옛날에 체험했던 게 아닌가? 과거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거 미래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이 순식간에 20년, 30년 전후로 막 갈래갈래 막 정신없이, 우리 정신없어요. 잘 보세요. 되게 조용한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가만히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죠. 속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그냥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근데 분명히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 떨어진 거고 미래에 떨어진 거야. 벌써 내가 그때부터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떨어지고 있었구나. 이건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래 조금이라도 그런 식의 어떤 이게 새 나가는 거를 한번 줄여보자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과거나 미래에 떨어지는 거는 좀 줄어드는데 자꾸 눈앞에 뭔가를 대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를 보게 돼. 사실 눈앞에 대상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 보는 것까지는 많은 발전을 한 거예요. 막 정신이 과거와 미래로 떨어지다가 사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현재에 떨어지는 줄 모르거든요. 현재에 떨어진다는 거 모르시죠? 모르시죠, 거사님? 이렇게 들으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요. 이게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떨어지면 안 되고 미래에도 떨어지고 안 되고 지금 눈앞에 경험되는 현상에 떨어져도 안 돼. 그것도 다 대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야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손가락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를 그제서야 보게 됐어요. 과거에서도 조금 쉬워지고 미래에서도 쉬워지니까. 나는 내가 대상 따라가는 줄 몰랐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 따라가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생각, 설법을 통한 이해, 순간적으로 막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제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마저 탁 놓아버리니까 자신을 보게 돼. 손가락이 들릴 때 손가락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비추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회광반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이 일에 뭐 본바탕을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눈이 눈을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갑자기 대상에 일촉즉발로 떨어지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이게 자각이 되는 거라. 소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이게 자각이 되고 생각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 이 바탕이 자각이 되고 그 순간적으로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뭔가 순식간에 우린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을 때도 이 한 물건 쓰고 있거든요.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없으면은 과거에도 드러날 수 없고 미래도 드러날 수 없고 현재에 있는 사물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 생각되어지는 내용,
감각되어지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어, 모든 경험 가운데. 그럼 뭐냐? 대상에 떨어지는 그 추구, 대상 쳐지면 모든 경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자각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생각으로 생각된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이해된 개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에는 떨어지는 건 알겠지. 설법을 하실 때 예. 그 말에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요. 그럼 손가락 이렇게 들 때 그 봐도 그냥 크게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말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눈치 못 챌 수 있는데 그걸 보인다는 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얘기하시니까. 예. 아 지금 그걸 설명하시니까. 아 그래요? 말이 떨어졌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벌써 이제 생각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에서 이렇게 얘기해 화타 말 화자에 떨어질 타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말에 떨어지면 안 되고 눈앞에 일어나는 대상에 떨어져도 안 된다. 생각에 떨어져도 안 된다. 그게 벌써 이렇게 분리의 시작인 거거든. 나뉘면서. 여기엔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으면 분리가 없어요. 그게 어떠한 틈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틈이 너무너무 컸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찰나 일어나는 생각이 떨어지는 게 보이면서 틈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틈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반연이 안 되는 상태, 아예 딱 정지된 듯한 그런 상태가 자각이 되죠. 그런데 보이는 거 다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들려. 움직이는 거 다 움직이는데 진짜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구나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험일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이 체험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경험을 지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이죠.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이렇게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꼭 그 길을 간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게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거든. 아주 귀한 경험인데.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또 다른 하나의 경계로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달라요. 이전과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삶이.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전과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인 일인 것이고 하여튼간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뭔가 한 곱이 넘어갈 때쯤 되면은 법문이 안 들려요. 짜증이 나 그냥. 그래서 하나의 자극처럼만 들려. 이해가 왜냐하면 이해는 다 이제 생각이 돌아가면 다 생각에 떨어진 거니까. 진짜 법문은 이런 어떤 설명된 언어를 지식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통하게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공부는 다 마음에 통해서 마음 하나로 분명해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어떤 설명된 수 있는 지식이나 이 선은 그게 아니에요. 선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본연의 본래 모습이고 존재 자체이고 이 세계의 실상인 것이고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현존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이거든. 그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 관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는 좀 궁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뭔가 답답한데 분명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고. 근데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오는 것이 그 과정을 거쳐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은 뭔가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고비가 꽉 막힌 어떤 시기가 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거기서 뚫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무문관이라고 해요. 다 가로막힌, 왜? 생각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식의 무슨 그 관념도 아니에요. 의식작용도 아니에요. 분별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이거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살아오면서 쓰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포기됐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쉽게 포기를 못 하죠. 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그거에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되거든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의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법문을 들으면 그거를 자기한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분별에, 이런 식으로 또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닌 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닌 건.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맛봐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신이. 그때 되면 막 막다른 골목에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자포자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이게 뭐가 죽는 거야? 분별심이 죽는 거죠. 내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으로 궁리해보고 막 어떤 식의 어떤 이 소리에도 막 귀 기울여보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거 자기가 알거든, 아니라는 거. 그것이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딱 포기가 됐을 때 이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포자기지, 자기 포기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 포기를 하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래도 안 되고 그게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이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때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빨리 포기하라고. 우리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길밖에 없는데, 양쪽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도 아니라 하고 저렇게 가도 아니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그것도 분별이거든.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도둑이야. 아주 실력 있는 도둑인데 그 가업을 아들한테 전수시키려고. 가업을 있게 하려고. 사실 이 선사들은 도둑의 비유를 하거든요. 남이 세계를 다 훔쳐버리니까 도둑의 비유를 하는데 이 실력을 아들한테 전수하고 싶어. 그래가 내가 오늘 너한테 산교육을 시켜주마 해서 아주 부잣집 광에 아버지가 문을 따고 들어갔어. 그러고 보니까 막 금은보화가 막 열려있는 거야. 그 순간 아버지가 혼자 싹 빠져나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탁 잠가버려. 그리고 도둑이야! 하면서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참 DNA가 좋았는지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어떻게 빠져나? 어떻게? 그게 뒤주에 가뒀다 했다. 뒤주에 가둬버렸어. 그 보물이 있는 뒤주에 탁 한번 들어가서 꺼내보라 해서 딱 들어가니까 탁 뚜껑 닫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둑이야! 하고 아버지는 내빼는 거라. 네가 한번 거기서 빠져나와 보라. 그러니까 막 이 장정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촉즉발의 차이로 뭔가 이게 발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쥐 소리를 내요. 칙칙칙칙칙칙 소리를 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줄을 열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쥐가 있나 하면서 딱 여는 순간 뚜껑을 팍 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도에 통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다 가둬놓는 거예요. 다 가둬놓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가 기존에 쓸 수 있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가둬놓고 빠져나와 보라 하면 지가 살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거는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통하고 나면요. 감옥이 없었어요. 갇힌 적이 없었어. 활짝 열려 있었어. 활짝. 한 번의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왜 앞으로만 갈라 하거든. 막 앞으로만 빠져나갈라 하거든. 뒤돌아보지 못하고. 어린애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 해.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왜 애들은 앞으로만 가거든. 우리도 자꾸 대상으로만 떨어져요. 대상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배면을 못 보고, 이면을 못 보고,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을 못 보고, 경계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경계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하고, 헛개비와 같고, 낫도개비와 같고,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끊임없이 잡으려 하고, 추구하고, 심지어 그런 추구를 하지 않은 깨달음 공부조차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잡으려 하고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물려 하고 어떤 감각 상태를 빛을 보는 게 도라고 착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사님 생각도 아닙니다. 손가락도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이건데 죽비도 아니요. 죽비로 올리는 이것도 아니요. 죽비가 올라가는 걸 비추는 이것도 아니요. 어떠한 언어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라. 24시간 이건데 그런 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이건데 소리도 아니요, 움직임도 아니요, 해석도 아닙니다. 모양 없는 것도 아니고 비추는 것도 아니고 바탕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본래 면목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